자, 여러분, 제가 시 작법을 강의할 처지는 진짜 못 되고요. 네, 이제 여러분들 시를 많이 쓰시고, 시가 좀 더 적합하신 분도 있으시고, 그래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모범이 될 만한 시를 가져와서 읽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윤동주 여러분 이번 학기에 유달리 많이 언급이 돼서 저도 이참에 그 초판본이 한때 인기를 몰았고 지금도 계속 그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지라 윤동주의 그 하늘과 뭡니까 바람과 별과 시인가요?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도착을 하지 아니하여 그냥 출력한 걸로 잠시 읽을까 하는데, 그 한 학생이 눈 감고 간다라는 시를 읽는다 하여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,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,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.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.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작더라. 아마 뭐 바싹더라 이런 뜻 아닌가 싶은데요. 요 시가 있고요. 제가 그 시가 눈 감고 간다라는 시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마도 저는 이 시의 동시 버전을 먼저 읽었거나 그게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동시는 제목이 무얼 먹고 사나.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, 산골에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,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. 그 다음에 뭐예요? 베개맡에 머리 뭐 하고 앉은 아이야.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장난감 기차가 자동차인가 갖고 싶다네. 그거 있잖아요. 그래서 윤동주는 동시도 굉장히 잘 썼는데 그 제가 굉장히라는 말을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른바 성인시 버전이 있고 순수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 버전이 있는데, 동시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그 백석의 동시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영혼이 순수한 사람만이 쓸 수 있구나. 이건 진짜 한 푼의 아이러니도 없이 진짜로 영롱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동시를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윤동주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,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의 시를 읽도록 하는가. 그것은 아무래도 뭐 시의 형식이니 뭐니 뭐 다 있겠지만은 올바른 생각, 그쵸? 이제 주제의식이라 불러도 될 것 같고, 사람이 발라야지 시가 제대로 나온다는 생각을 윤동주 시를 보면서는 이제 하게 됩니다. 아마 다른 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,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읽을까 하는데요. 이른바 지금은 이제 이른바가 아니라 그냥 깨놓고 할아버지 되신 분들, 그때 이제 할머니 시는 잘 없었으니까 할아버지 되신 분들의 시를 잠깐 볼까 하는데, 제가 올 초에 이번 학기 초에 시집을 다른 책들을 처리하면서 시집 역시도 대거 이제 네, 온라인 서점에 중고샵에다가 대거 이제 팔았는데, 이럴 줄 알았으면 팔지 말 걸 그랬나 봐요. 집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팔 걸. 어쨌거나 이제 도무지 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새 책을 사기 위해서라도 혼 책을 처리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거 팔았는데, 팔지 않고 살아남은 시가 이제 시집이 이제 몇 권 있고요. 그 중에서 전범이 될 만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런 시인데요. 황동규의 사는 기쁨. 그 다음에 요게 2013년인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적 최근인데 2016년에 초판 나왔네요. 17년에 재판 찍었고, 요거 이제 한 4년 전에 선생님이 또 한 권 더 내셨습니다. 이 황동규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교과서시 윤동주, 김소월, 정지용, 뭐 장만영, 순이 벌레 오는 뜰에 달빛이 조수처럼 밀려왔구나, 뭐 이런 시들 있잖아요. 그래서 어릴 때 교과서시 말고, 그거 말고 이런 게 시구나라는 걸 이제 저에게 제일 먼저 일깨워준 이제 시인인데, 중학교 때 저기 문해반 선생님이 저기 국어 선생님이죠. 이거를 이제 읽어주셨어요. 즐거운 편지입니다. 제목이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,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.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.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.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. 그동안에도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
네,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 이제 이게 일종의 사랑 고백인데 그죠?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이 세계로 향한 딱 한 번의 이제 시선 요런 것도 괜찮고 밑에 눈 그치고 꽃 피고 낙엽 요렇게 해서 이제 자연 묘사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바깥을 조금 조망해 주는 것도 좋고요. 그다음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 이것도 이제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가 이게 추억이 있는데 우리 그 시낭송 대회 뭐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나갈 때 제가 되게 이 시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언니한테 이제 돌아가고 저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. 이제 그래 좀 전위적이고 좀 이데올로기적인 이제 그런 시였는데요. 우리가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서정성이고 내면의 어떤 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정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시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거는 근데 제 다들 동생이에요. 제일 표현하기 좋은 거는 이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주 좋은 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른바 팬심에 황동규 시집을 꾸준히 사다가 뭐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단가 그런 제목의 이제 시집도 있었는데 그 이렇게 직물적입니다. 꾸미지 않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그대로 쓰고 눈에 보이는 이런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들이 황동규 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소나기를 쓴 소설가 황순원의 아드님이시고 영문과 교수로 한동안 서울대에 이제 계셨고 그렇습니다. 수업도 하시고 뭐 당연히 교수니까 수업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시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시를 이렇게 꾸준히 이제 쓰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제 선생님 시를 쓰셨는데 요 사는 기쁨은 시도 시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제 황동규풍의 이제 쭉 시들이죠. 풍장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연작으로 해가지고 풍장 시도 있었는데 요 사는 기쁨은 요 뒤에 보면은 일종의 자서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 여기 죽어서도 꿈꾸고 싶다 이렇게 또 시인의 말이 또 이렇게 있는데 정치인은 정말 숨만 쉬어도 정치적인 발언이다. 마찬가지로 시인도 그렇습니다. 한마디만 내뱉어도 이제 그게 시가 돼야 되고 잠깐만 쉬어도 그게 이제 시적인 그 파우자 포즈 휴지부가 이제 되어야 된다. 시를 쓰다가 시가 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한다. 한밤중에 깨어 볼펜을 들 때가 특히 그렇다. 시를 쫓아가다 보니 바야흐로 삶의 가을이다. 주위에 자신의 때깔로 단풍 들거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. 가득 찬 잔만큼 아직 남은 잔이 마음을 황홀케 한다. 벌레문 자국같이 조그맣고 가려운 이 사는 기쁨 용서하시게. 그래서 시집 제목도 사는 기쁨이고 여기 사는 기쁨에 작은 따옴표를 쳐주셨거든요. 네, 근데 이 황동규 선생님이 38년생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2013년에 태어났는데요. 이제 상당히 연로하신 네, 그럴 때 이제 썼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명징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주셔서 감사할 뿐더러 그 삶의 원한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도를 깊이 다루지는 못했는데, 그게 이제 말 맞다는 이제 살 만큼 다 산 늙은이들의 그런 이제 한바탕 이제 웃음극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, 사람이 죽는 거나 사는 거나, 고도, 고도, god 뒤집으면 도구여가지고 이제 개가 이제 곧 뭡니까 신이고 신이 개인데 신이나 개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고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저 소년이 그 소년의 형이거나 아니면 원래 그 소년이거나 이런 차이들이 다 무마되는 이제 그런 세계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여유는 아무래도 여러분이나 혹은 더 어린 세대는 갖기가 힘들고 이렇게 이제 모든 노년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있죠 여러분 여기다 참이 되는 건 아닌데 모든 노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대로 이 삶의 여기 가을이라고 쓰셨는데 제대로 삶의 가을에 이제 이르신 분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죠. 가득 찬 잔만큼이나 아직 남은 잔이 마음을 황홀케 한다. 네.
벌레문 자국같이 조그맣게 가려운 이 사는 기쁨 용서하시게 이렇게. 근데 원체 이제 여기 시를 보니까는 황동규 선생님 이 부모님들도 장수하시고 어머니도 장수하시고 이제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연옥의 봄이라는 시집을 또 한 권 내셨는데 요거도 첫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 첫 시가 금은밤입니다. 금은밤. 이건 제가 원래 복사해서 또 2년 전인가는 공유를 했었는데 여행 도중 받은 아끼던 제자의 부음 벌써 가는 나인가 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. 별이나 보자꾸나 민박집 나와 언덕을 오를 때 휴대폰 전지불이 나갔다. 냄새로 달맞이꽃 무리를 거쳐 반딧불이만 몇 날아다니는 관복 덤불을 지났다. 빛이 다가오는가 했더니 물소리였다. 불빛 낮춘 조그만 방같이 환한 여울을 건넜다.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. 여기 환에는 그 환상할 때 환자를 같이 한자를 이렇게 병기를 해 두셨습니다. 보일지 모르겠네요. 걸음 멈추고 아는 별들이 제대로 있나 잊혀진 별자리까지 찾아보았다. 더 내려오는 별은 없었다. 땅으로 숨을 돌리자 풀벌레 하나가 마음 쏟아질까 가늘게 울고 있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시상의 전개도 그렇고 이런 자연 묘사도 그렇고 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품평을 할 그런 저기 시가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저희는 읽고 느끼고 배우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마지막에 두 줄이 땅으로 숨을 돌리자 풀벌레 하나가 마음 쏟아질까 가늘게 울고 있었다 이런 대목.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간 애제자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는 시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여기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서 뭐 너무 뭐 슬펐다, 뭐 내가 눈물이 다 나왔다, 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등등.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언어고 시의 언어는 요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풀벌레한테 요렇게 싹 이렇게 이전을 시켜가지고 마음 쏟아질까 가늘게 울고 있었다. 이렇게 언어 하나하나도 다 시입니다. 그래서 역시 이제 그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워낙에 그 옛날에 시인들 여성 작가가 별로 없었는데 김혜순 그다음에 여기 최승자 조금 더 젊습니다. 50년대 이제 생들인데요. 김혜순, 최승자, 그다음에 황인숙이 조금 더 젊나 그런데 최승자도 시를 많이 쓰고 잘 쓰고 그다음에 그 독일어를 좀 해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니체 전집에서 한 권은 이 최승자가 번역을 이제 하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혼자 사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바싹 말라가지고 딱 보면 되게 병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여기 쓸쓸해서 머나먼이라는 시집 제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시적입니다. 그냥 하나 눈에 들어갖고 읽어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이렇게 참 우습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참 우습다. 작년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신문지에서 내 나이가 56세라는 것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다. 나는 아파서 그냥 병과 놀고 있었는데 병원 이제 한자어를 병기를 했습니다. 사람들은 내 나이만 세고 있었나 보다. 그동안은 나는 늘 40대였다. 참 우습다. 내가 57세라니. 나는 아직 아이처럼 팔랑거릴 수 있고 소녀처럼 포르르 포르르 할 수 있는데 진짜 할머니 맨키로 흐르르 흐르르 해야 한다니. 이렇게 해서 이거 의성어인가요? 의태어인가요? 이런 이제 감각적인 표현도 이제 잘 썼고 그리고 이제 즉흥적으로 보이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여운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. 이런 것도 비교적 최근에 냈네요. 이 빈배처럼 텅 비어 이렇게 제가 예전처럼 몰입해서 읽을 수 없어서 좀 유감인데 아무튼 이런 시들이 있고요.